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준 조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랍다의 김인섭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한 해 되게 바쁘게 좀 지내왔는데 2024년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테르노 압구정에 대해서 현재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라블27과 함께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82-7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효성빌라 B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지 면적은 약 1,550평 정도. 에테르노 청담보다 약 1.6배가 더 넓은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올라가고 한계동에 29세대분만 특별하게 모시는 고급 주거 시설이다. 공식 명칭이 에테르노 압구정입니다. 이제 건축 설계는 라파엘 모네오가 1차 청담에 이어서 2차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번을 보시면 청담동이에요. 맞아요. 왜 플레밍을 압구정으로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입지 가치나 전통적인 부촌 중에 하나인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압구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지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압구정이라는 네이밍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지금 흔히들 아시는 압구정 명품거리 바로 한 블록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으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수인분당선에서 압구정 로데오역에서도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런 네이밍을 또 붙인 걸 수도 있죠. 압구정에 대한 향후 재건축의 기대감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치로 입지도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도 가깝고 명품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지었지 않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엔드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계약률도 높고 시공이 들어간 현장은 라블27과 에테르노 압구정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퍼엔드에 대한 소문도 그렇고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펠시썸도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피크 도산도 마찬가지고 펜디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에테르노 압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1차 청담이 너무 성공한 사례가 돼버렸어요. 준공이 되면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 가장 비싼 아파트의 고급 주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1차이기 때문에 2차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지 면적은 에테르노 압구정이 한 1.6배 더 큽니다. 근데 한계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같고 세대수도 같은데 뭐가 조금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죠.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 보이는 곳, 고진역하고 한강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를 누리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귀족 사회에서 성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주택이다라고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강변 지겹도록 봤다. 그렇죠. 한강변 많이 살아봤다. 이제는 인프라 누리기에 최적화된 곳에 좀 있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라파엘 모네오가 1차에 이어서 2차도 설계를 맡아서 외관 모양은 청담과 압구정이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청담은 옆으로 와이드하게 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다면 1차에 비해서는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깝다. 항공 사례인 청담에서 조금 아쉽다. 이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좀 더 디벨롭돼서 보완이 된 완성형에 가깝다. 에테르노는 증명이 된 하이퍼엔드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유일하죠. 예전에 고급주택 아펠바움이라든지 상지카일론 같은 경우가 이미 고급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명성이 아직까지도 이어내려오는 거라면 에테르노는 이제 그 신화를 써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죠. 하이퍼엔드 상품 중에서는 성공 사례를 보였고 두 번째 현장까지 지금 진행이 중인데 너희 어차피 지금 미분양이지 않냐? 미분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올해 7월 달에 착공 정식적으로 들어갔고요. 10월 달에 본 PF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정확하게 본 계약서 작성이 들어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과 정계약 합쳐서 75%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지만 흔히 알고 계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 같은 경우는 보통 할인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테르노 청담도 준공하고 지난달에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분양가보다도 약 100억 정도가 오른 가격에 이제 계약이 돼서 완벽하게 완판이 된 현장이고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오른 가격으로 완판이 됐어요. 이제 타 현장 사례를 보면 미니멈의 계약률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계약률이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률이 중요한 건데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공사가 한창 다져지고 있어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이 바로 에테르노 압구정 공사 현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장에 저희 가봤고 여기가 최고 높이가 한 65m, 6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건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 높이가 18m 정도 되는 건물들이 주변에 있어요. 고급 빌라 단지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아파트 지형 자체가 좀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에테르노 압구정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죠. 명품 거리를 집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인프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현장이다.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이퍼엔드 상품들은 계약률에 따라서 차츰차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가보다는 가격이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20%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에테르노 압구정 세대 구성을 많이들 보셔서 대충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세대들이 구성이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트야드 맨션이라고 하는 정원 특화 세대가 1, 2층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3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준 세대라고 하는 테라스 맨션 21개의 세대가 들어가죠. 기준 세대가 3층부터 9층까지 21세대가 들어가고요. 디럭스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10층의 단층 펜트하우스가 들어가죠. 2세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랜드 디럭스 펜트라고 하는 2개 층을 사용을 하는 2세대가 들어갑니다. 11층, 12층 복층 펜트 2세대. 그리고 광고 쪽에서도 많이 보셨던 700억짜리 슈퍼 펜트가 1세대가 들어가죠. 13층부터 15층까지인데 옥상까지 총 4개 층을 사용하시 700억대 상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테르노 청담에 비해서 좀 보완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테르노 청담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층고도 되게 높고 웅장하긴 한데 주방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주방 천장고 마감을 왜 이렇게 했을까. 복층 세대를 봤기 때문에 복층 자체의 거실의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근데 주방을 가시면 거실 층고랑 다릅니다. 그래서 더 작아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천장만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앞쪽도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작게 보여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에테르노 압구정은 어떻게 되죠? 주방 마감도 천장고랑 똑같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훨씬 더 있을 거고 주방의 바가 좀 짧은 느낌이 있었어요. 에테르노 압구정은 좀 더 와이드하게 마감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방의 위치들도 달라진다고 해요. 요게 조금 재밌던 게 저희는 복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뭐 리빙룸이라든지 마스터룸 하나 정도를 1층에다가 놓고 모든 생활하는 패밀리룸들을 2층에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에테르노 압구정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층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방지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1층이 다 배치가 되고 2층에 단 한 개의 방만 들어간다고 해요. 말 그대로 완벽한 서브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오픈하자마자 정원 세대와 단층 펜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세대들이 계약이 되기 시작했는데 조금 뒤늦게 가신 분들이 이 정원 세대랑 단층 펜트가 다 빠져버려서 계약을 못 하신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말되고 좀 이슈가 있어서 그때 못했던 호실들이 한두 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그렇고 한 동짜리에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지금 입주를 시작한 하이퍼엔드 주택 상품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에테르노 압구정도 약 10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결정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이용을 잘 못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관리비 쪽으로 많은
많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사에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례로 펜디카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자체를 회원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호텔 서비스가 들어와서 호텔 사우나 쪽으로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진짜 프라이빗하게 입주민만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갈 거냐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계약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입대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을 하면서 이 1000평 규모의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아직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입주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은 결정된 것은 없다. 향후에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일론 한남이 세대수가 많긴 하지만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안타깝지만 팰리스 73이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입점을 시켜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공간만 입주민분들을 위한 전용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조식, 중식, 석식까지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비스를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고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측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에테르노 압구정에 물론 이제 실거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미래 가치를 워낙 좋게 보셔서 계약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미래 가치로는 에테르노라는 1차가 성공했기 때문에 2차는 기대 심리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향후에 압구정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 지금 현재의 입지 그리고 1차를 성공했던 에테르노 브랜드의 명성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 미래 가치가 가장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에테르노도 호불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계약자분들이 이제 그만 보시진 않거든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맞아요. 현장을 가보면 에테르노 압구정이 확실히 웅장함이 있고 분위기 압도당하는 게 있어요. 분양가가 200억대 중반에서 700억대까지 형성이 돼서 지금 현존하는 분양 상품 중에는 가장 고가입니다. 가격 방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지 구성도 그렇고 입지도 모든 면에 있어서 최악으로 봤을 때 분양 가격보다는 떨어지진 않을 거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라브르도 그렇고 에테르노 압구정도 그렇고 주변의 시세를 선도할 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런 주변을 시세하는 선도 단지들은 바로바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테르노 같은 경우에는 종착역으로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28년도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향후 한 10년 정도 짧게 잡아야 5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으로 따져도 10년 뒤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신고가 얼마가 찍히는지 이거는 굳이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집가 상승분에 대한 상승폭이 당연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퍼엔드 상품이 공급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대형 건설사들에서 점점 직접 주도하지 않는 거면은 네. 단순 시공은 안 맡으려고 하고 있고 사업성에 비해서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죠. 맞아요. 네. 대지도 사실 사례들을 보면 일단 대지 면적이 1000평 이상은 돼야지 고객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 강남에서는 1000평 규모의 땅이 없습니다. 뭐 PF 문제도 문제고 조건들 상향이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주체 측에서도 선뜻 사업이 진행하기 힘들 거고 시공사 찾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향후에는 더 높게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에테르노 압구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연말이라서 다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연말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연말 연시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